농민들의 면역을 위해 폭염을 뚫고 달려온 오늘의 명의. 박용환 한의사입니다. 이제는 특급 강연을 들어볼 차례. 자, 드디어 명의모감 특급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환영한다, 우리 어머니, 어머님들. 정말 오늘 날씨 정말 더웠죠?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특급 게스트를 한번 모셔봐야겠죠? 정말로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자, 바로 박용환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남원 선생님, 예. 선생님이십니다. 예. 제가 오늘 왠지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옛날에 그 허준 선생님 옆에는 그 이면식 선배님 계셨죠? 홍충이 했던 약간 오늘 약간 그런 느낌 나긴 나는데, 자,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면 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부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모든 건강을 잡을 수 있는 키워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네. 그게 바로 면역 혹은 면역력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키워주고 우리 몸에서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어머님 잘 오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특급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환들. 그런데 이 모든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바로 우리 몸의 면역인데요.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면역. 한의사가 말하는 면역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건강, 면역이 좌우한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평소에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한 게 있으세요? 팔이 아프세요? 동전 파스 보시죠. 네, 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관절 아프신 분들, 특히 허리 아프신 분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분들, 소변이 잦아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혈액순환이나 고지혈증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다 면역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몸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염증이 오래돼가지고 잘못되면은 그게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면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진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붓는 거랑 그 다음에 척추, 관절 쪽에 질환들이 많으셔서 나중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바로바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거 몇 가지만 기억해 두셨다가 그것을 오늘 실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면역을 좋게 할 때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와 혈, 보통 혈액순환, 기혈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가 많아지고요, 혈액이 많아지면 면역이 좋아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동을 열심히 해. 예. 우리가 기가 많이 좋아지려면 많이 웃고 소리도 크게 내고 하면 기가 막 생겨요.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막 웃으면서 운동 중에서 손뼉 치는 게 가장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손뼉 치면은 혈액순환도 되고 기도 좋아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이게 맞다 싶으면 웃으면서 박수를 막 치시면 오늘 면역도 막 좋아지는 날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머니 한번 해볼까요? 웃으면서 박수. 자, 웃으면서 깔깔깔 웃으면 시작! 네. 웃으면 장운동도 되고, 그렇죠? 혈액순환도 되고, 이래서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면역도 좋아지고요. 보통 면역이라고 할 때 한의학에서는 좀 어렵게 말을 드리자면 부정거사라고 해요. 부자가 띄운다는 부자예요. 띄운다. 그 다음에 정자는 좋다는 뜻이고요. 바를 정자. 거자는 제거한다는 거자고요. 사자는 나쁘다는, 사악하다 할 때 사자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부정, 띄우고, 나쁜 것을 없애는 것을 면역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있으면 외국에서 나쁜 애들이 쳐들어오더라도 군대가 힘이 좋으면 물리치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군대가 나쁜 게 들어왔을 때 물리쳐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나쁜 애가 우리를 침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총 쓰고 이래가지고 물리치다 보면 우리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정, 좋은 것을 막 키워주는 거거든요. 좋은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세 가지를 어떻게 키울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좋게 해주시면 우리 몸속에 좋은 것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몸의 기운과 혈액순환, 혈을 키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속 기와 혈이 면역을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사례와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면역을 좌우하는 세 가지 요인. 첫 번째, 장 건강. 몸 안쪽에 가장 중요한 게 오장육부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소화기가 건강해져야 돼요. 소화기를 다른 말로 장 건강이라고 하는데요. 자, 장기는. 대추나무에서 잎이 말라요. 그렇게 할 때 어디를 관리해 주세요? 잎을 막 닦아 주시나요? 아니면 밑에 뿌리에다가 좋은 거 주시나요? 뿌리에다 주죠. 뿌리에다 왜 주세요? 왜 뿌리에다가 할까요? 예, 거기에다가 비료를 주면 아니면 거름을 주면 이게 흡수를 잘 해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이렇게 건강하게 되죠. 자, 이 우리 몸에서 흡수하게 하는 뿌리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장이에요. 맞추셨으니까 박수. 그래서 우리 몸에서 뿌리가 좋아져야지 내가 척추도, 이 척추가 나무 줄기잖아요. 나무 줄기가 시들어도 어디를 좋게 한다? 뿌리인 장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장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 중에서 또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식이섬유, 두 번째가 발효 음식, 세 번째가 좋은 기름. 요 세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식이섬유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채소들이에요. 채소. 여러분들 채소 많이 드시나요? 그렇죠. 뭐 집으로 채소 다 심어서 먹어. 그렇죠. 그러세요? 예, 채소 잘 심어서 드시면 제일 좋은데 생각보다 채식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육식 고기만 많이 먹거나 채소를 좀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밥 먹을 때 국만 이렇게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제가에게 온 환자분 중에서 여기 가깝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천을 지나서 왔는데 입안에 구멍이 막 나요. 구내염이라 부르거나 혹은 베체트라고 부르는데 입안에 구멍이 나서 1년 내내 한 30개씩 나 있는 거예요. 혀에도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첫 번째 사례는 구내염이 심해져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진행된 환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베체트 질환이 심해지면 관절염도 꼭 같이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관절이 또 퉁퉁 붓고요. 여기다 주사를 아무리 맞고 해도 안 낫는 거예요. 무릎도 변형이 되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 제가 채식만 해라. 이분은 육식을 너무 좋아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채식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재밌는 건요. 3개월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체중도 한 5kg가 빠졌지만 중요한 거는 통증이 없어졌어요. 채소 안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많아져야지 속에 있는 독소들을 빼내주거든요. 그래서 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몸에서 독소가 대부분 다 어디에 차 있냐면 장에 차 있어요. 이 장에 있는 독소가 어디로 간다? 모여서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간 다음에 그 나쁜 피가 어디로 가냐면 신장, 콩팥으로 가가지고 콩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또 피가 안 맑아지면 심장으로 가서 피가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나쁜 피를 돌아다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면역을 키우는 방법 중에서 우리 몸에서 뿌리인 장을 좋아지게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몸속에 있는 독소를 없애야 되는데 독소를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 먹는 것 중에서는 뭐라고요? 식이섬유.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독소가 많이 빠져나갈수록 장 건강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방구를 많이 끼면 장 건강에 좋은 겁니다. 네. 방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정도 하루에 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50번. 50번. 예. 안기지도 않아. 여러 군데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키가 한 170 정도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방귀 끼는 횟수가 5번에서 10번 사이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으로 밥을 먹잖아요. 했을 때 몸 안에서 생기는 가스가 한 7리터 정도가 생겨요. 그중에서 내가 호흡을 하고 땀 빼고 대소변을 보니까 한 6리터 정도가 나가는데 1리터 정도가 어디로 나가냐면 방귀로 해서 나가줘야 돼요. 근데 방귀에 1리터에서 한 번 낄 때 어느 정도 끼세요? 어떤 어머니는 뽕 끼실 거고 어떤 분은 붕붕붕 끼실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양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평균을 내보니까 그런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0ml 정도가 나와요. 200ml 사이로. 그래서 나누기를 하면 5번에서 한 10번 정도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50배 정도를 낀다. 장이 썩은 거죠. 그리고 방귀를 꼈을 때 유달스럽게 냄새가 너무 지독한 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속에 좋은 균들이 없어서 그래요. 좋은 균들이 왜 없을까요? 바로 발효 음식을 안 드셔서 그래요. 내 몸에서 좋은 균이 있고요. 나쁜 균이 있어요. 100개만 있다고 쳤을 때 20마리는 좋은 애들이고요. 20마리는 나쁜 애들이에요. 나머지 60마리는 누굴까요? 좋은 애들이 힘이 세지면 좋은 쪽으로 변해요. 나쁜 애들이 힘이 세지면 나쁜 쪽으로 변해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우리 몸 안쪽에서 좋은 균을 그래서 많이 살려내면 중간에 있는 애들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좋은 균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발효 음식을 먹는 건데 꼭 챙겨 드시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발효 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식초입니다. 그런 식초를 하루에 소주잔으로 한 잔에서 많으면 2잔. 식초를 그냥 한꺼번에 드시면 처음부터 드시면 큰일 나요. 막 이렇게 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물을 희석해서 1대5 혹은 식초를 1이나 물을 10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먹을만해집니다. 그래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한의원에 간 치료하러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한약이 간에 좋은 건 다 알잖아요. 한약을 먹으면 간이 굉장히 좋아져요. 지방간도 없어지고 간에 염증도 줄어들고. 그래서 특히나 술 드시는 분들이 한의원에 술을 잘 드시기 위해서 한약을 먹으러 오세요. 술 먹으면 간이 나빠지니까 간을 살리려고.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오시는 분들 중에 50대이신 남성분이신데 평소에 너무 과로도 많이 하시지만 술도 조금 과음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서 이분께 좋은 기름 중에서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들기름이 있어요. 두 번째 환자는 과로와 과음으로 간경화가 심각했던 남성의 치료 사례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메가3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오메가3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피가 맑아진다, 혈액순환이 좋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오메가3를 조사했더니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들깨였어요. 들깨 기름이 좋다고요? 예. 그냥 먹어요? 예. 그래서 물론 들기름을 어떻게 먹는 게 좋냐면 매일 그분께 하루에 소주잔으로 2잔씩을 드시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식초 드시라고 했잖아요. 들기름에다 식초를 조금 타서 물을 쭉 탄 다음에 쫙 마시는.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한 달을 하고 나니까 간이 너무 좋아져서 이분께 나중에 한약도 물론 드셨지만 기름을 먹고 나니까 더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지방감도 상당히 없어지고요. 체중도 배도 쑥 들어가고 예, 체중도 그분이 한 5kg 정도가 바로바로 빠졌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좋은 기름을 그렇게 소주잔 한 잔, 그 다음에 발효 음식으로 소주잔 또 식초를 한 잔, 그 다음에 식이섬유인 채식을 또 먹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하시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장이 좋아져서 내 몸에 뿌리가 살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죠. 대장은 우리 몸에서 독소가 제일 많은 곳인데요. 독소가 쌓이면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곤 합니다. 채식으로 대장 속 독소를 제거하고 식초와 들기름을 적정량 섭취해주는 것이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처음에는 내 몸속에 있는 장을 좋게 해서 면역을 키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어느를 좋게 하냐면 바로 체온을 조절할 거예요. 면역을 좌우하는 3가지 요인. 두 번째, 체온 조절. 체온 같은 경우에 1도, 몸의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면역이 2배가 올라가고요. 1도가 떨어지면 면역이 또 2배로 낮아져.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 빈혈이 있니, 뭐 간이 나쁘니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중에서 백혈구라는 걸 조사를 하는데 이 백혈구 숫자가 조금 림프구가 높아져야지 면역이 좋다고 해요. 그 중에서 체온을 높여주니까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조금 높아주는 게 좋은데 체온을 높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근육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팔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뻗으세요. 뻗으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쫙 펴니다. 다음에 주먹을 다시 쥡니다. 펴니다. 쥡니다. 펴니다. 빨리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만 해도 나중에 제대로 하면 팔이 여기가 막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근력 운동이 돼요. 그리고 척추도 좋아지게 하면서 우리가 근육도 같이 좋아지게 하는 운동 몇 가지를 해볼게요. 오늘 어머니 아까부터 협조를 잘 해주셨으니까 한번 나와서 해보실게요. 어머니 일어나시기가 누우시면 돼요. 어떻게?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오셔서 누워보세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붕어 운동이라고 있어요. 붕어 운동.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려서 다리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머리도 이쪽으로 움직여보세요. 그렇죠. 네, 이쪽 같은 쪽으로. 동물들 중에서 네 발로 기는 동물들이랑 아이고, 붕어, 생선들은 허리뼈가 척추 질환이 없어요. 그래서 붕어처럼 움직여주는 거예요. 붕어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잖아요. 네. 마치 붕어처럼 이렇게 움직여만 줘도 척추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게 되면서 척추 운동이 엄청 되고요. 나중에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옆구리가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살이 잘 빠져요, 이게. 네. 그리고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알려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의원에 허리 아픈 환자들이 빨리 나아져서 안 와요. 선생님 밥실 끊기는 소리네 이게. 예, 실제로 허리 아픈 사람들이 한의원에 안 와서 싹 없어진 적이 있어요. 또 그러다가 그래 너무 아파요. 다른 데서 또 아프니까 또 오긴 하시지만 제가 꼭 이 운동을 알려드리는데요.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바깥으로 벌려서 어머니 뭐를 지나? 안 돼. 힘 빼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모으면 돼요. 다시 무릎 세웠다가 바깥으로 벌렸다가 모으시면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리를 살짝 들어올린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힘들진 않으시죠, 제가 하니까. 근데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바로 하시면 아파요. 다리가 들어올리기도 힘드니까 그렇지. 다리를 들어올릴 수 있는 분은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유, 그거 힘들어서 못해. 네. 근데 혼자 하면 지금 힘드시겠죠?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내려놓고 이렇게. 네. 손을 위로 올리고 머리와 다리를 같은 방향으로 좌우 반복하여 틀어줍니다. 무릎을 굽히고 다리를 벌렸다 오므리며 일자로 쭉 펴줍니다. 체온이 좋아진다고 해서 열이 위로 뜨면은 안 좋아요. 열은 아래쪽이 많아야 돼요. 위로 뜨면 스트레스 받고 열 받으면 위로 뜨겠죠.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어디에 열이 많아야 된다? 발과 배에 많아야 돼요. 화를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시원한 기운은 위로 올려줘야죠. 머리는 시원해야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수승화강이라고 불러요. 물은 위로 올리고요. 화는 내린다. 그래서 아래를 따뜻하게 해주면 수승화강이 돼서 기운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게 순환인 거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죠? 조격인 거예요. 발만 이렇게 따뜻하게 담궈서 몸을 전체적인 체온만 올려주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체온을 높일 때 가장 중요한 게 새끼 식사 중에서는 아침 식사예요. 해가 뜨면서 눈이 떠졌을 때 몸에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따뜻한 밥을 먹어주면 체온이 같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밥을 안 먹고 그냥 굶어버리면 체온이 뚝 떨어져서 하루 종일 체온이 안 올라 있는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잘해 주실 수 있죠? 네. 박수 한번 더 치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체보다 하체에 열이 가도록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격으로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빠른 방법이 있고요. 기상 후엔 꼭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자율신경인데요. 자율신경을 좋게 하는 게 잠을 잘 자게만 해도 자율신경이 좋아져요. 면역을 좌우하는 세 가지 요인, 세 번째, 자율신경.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자다가 빨리 깨버리는 분들이 많죠. 불면 잠이 안 들고 자다가 자꾸 깨고. 저에게 오신 환자분들 중에 60대인 여성 환자분이 잠을 그렇게 못 주무시는 거예요.
세 번째 환자는 60대 여성으로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분께 처음에는 한약 처방을 해서 수면제를 끊게 만들어 드렸는데 천연적인 것 중에서 아주 좋은 천연 수면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추. 대추. 대추가 좋아요? 대추가 자는데 정말 좋아요. 근데 원래는 어떤 대추가 좋냐면 산에는 멧대추라는 게 있어요. 멧대추 씨앗을 볶아서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진짜 천연 수면제. 대추가 뭐예요? 근데 그걸 구하기 힘드시면 대추의 씨앗을요 빻아가지고 대추 씨앗은 아주 강하진 않거든요. 대추 씨 알갱이를 빠요? 예, 씨앗 글쎄. 걔를 빻아요. 네. 빻아서 한번 볶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차를 소개해드리고 집에서 이렇게 볶아가지고 차로 드셨는데 낮에 그분이 드셨거든요. 그냥 갑자기 잠이 쏟아져가지고 저녁이 돼서 일어나신 거예요. 실제로 이게 생각보다 약효가 좋고요. 저희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밤에 이걸 자고 먹으면 금방 잠이 들어요. 대추씨를 빻아서 살짝 볶아준 뒤 그 가루를 차로 우려 마시면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아까 수승화각이라고 했는데 머리 쪽으로 화가 자꾸 있으면 잠이 안 와요. 머리에 화가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 예, 생각이 없는 거죠. 여기 있으면서 우리 아들은 잘 되고 있나, 며느리는 어떻게 잘 사나, 손주는 어떻게, 예, 자꾸 그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져서 화가 위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낮추기 위해서 조격도 하면 좋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 하는 거냐면 발바닥을 자꾸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머니들의 발을 제가 때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건강한 MC의 발을 제가 한번 제대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예. 오! 네. 여기는 용천혈이라고 하는데 용자가 용솟음치다 할 때 용자예요. 천자가 내천자고 기운이 막 여기를 두드려주면 기운이 막 이렇게 용솟음친다는 뜻이에요. 발바닥을 구부렸을 때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을 용천혈이라고 합니다. 발을 어떻게 두드리냐면 이렇게 두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조금 더. 자, 지금 앉아 계신데 한번 해볼까요? 자기 발 해보세요. 한쪽. 근데 아파요 이거. 나중에 발을 꾹꾹 이렇게 마사지 주물러 주거나 발가락을 막 괴롭혀 주거나 그럼 여기가 열이 날 거 아니에요. 열이 나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 아까 말한 아드님, 며느님, 따님, 종아, 손주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나요. 생각이 어디로 몰리냐면 여기를 몰려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래로 간다고요. 그러면 생각도 없어지고 멍해지고 발도 따뜻해지면서 붓기가 달라지고요. 아마 가벼운 게 틀리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잠 안 오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베개예요. 베개. 베개는 어떤 걸 베면 좋냐면 팔베개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비는 게 남편의 팔베개. 다른 사람의 팔베개. 네. 근데 다른 사람 팔베개는 이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베개는 높이가 팔뚝 높이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길이는 딱 팔 길이 정도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팔 길이 정도면은 이렇게 돌아 누워도 안 벗어나잖아요. 너무 길 필요도 없고요. 너무 짧으면 이렇게 돌아 누웠을 때는 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좋고요. 너무 높으면 고침 단명이라고 그러죠. 베개가 너무 높아 있으면 목이 틀어져서 이제 수명이 짧아진다고 해서 높은 베개를 베지 말라고 했고요.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목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어떤 베개? 팔뚝 높이 정도면 딱 돼요. 불면증은 면역력 저하의 주범인데요. 발바닥 3분의 1 부근 가운데에 위치한 용천혈을 두드려 자극해주거나 팔뚝 높이 정도의 베개를 선택하면 불면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가 여름철이 돼서 기운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물론 각 계절들마다 면역은 중요하죠. 겨울이 되면 체온이 떨어져서 면역이 나빠지지만 여름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기력이 빠져서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름철에 기력이 빠지는 것을 막아서 면역을 채워주는 약재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약재예요. 기력을 보강하고 면역을 지키는 3가지 약재. 첫 번째가 환기라는 약재예요. 우리가 기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문제잖아요.
여름철에 기가 빠져나가서 어디로 빠져나가요? 모공을 통해서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환기는 모공을 이렇게 닫아줘요. 그리고 어디를 좋게 하냐면 폐기운을 좋게 해주는 약재예요. 여름에는 폐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자꾸 기운이 처집니다. 폐를 자꾸 좋게 해주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넘버원이 뭐다? 환기. 두 번째 약재는 오미자라는 약재예요. 오미자라는 약재는 맛이 시큼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좋게 하냐면 간을 좋게 하는 약재인데 얘는 성질이 신맛들은 다 이렇게 모으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기운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렴, 응집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수렴해주는 약재 중에서 오미자 같은 신맛 나는 약재들이 이렇게 기운을 모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길을 환기로 보충해주고 다음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수렴해주게 되면 모아주게 되면 오미자가 이 두 가지 약재로도 빠져나가는 것도 막고 기운도 모아주고 그런 상태에서 폐 기운을 팍 올려주는 약재가 있어요. 바로 맥문동이라는 약재예요. 맥문동. 맥문동이 창포처럼 생겼는데 가을이 되면 이렇게 대가 올라와서 보라색 꽃이 피는 게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이 조경용으로 많이 심어요.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서 먹는 처방이 생맥산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생자가 살린다는 거죠. 맥이 우리 몸의 맥이에요. 맥이 풀어졌다, 맥이 없다 할 때 맥. 생맥, 맥을 살려주는 처방이라고 해서 생맥산이라는 처방이 요 세 가지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드셔도 되고 오미자만 아니면 환기만 맥문동만 이렇게 해서 차로 드셔도 여름철에 기운이 없으셨을 때 면역을 키워주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기력을 보강하는 환기, 기력을 모아두는 오미자, 폐 기능을 보호하는 맥문동까지 면역을 높여주는 세 가지 약재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어머님은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들으신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어머님들 이제 건강한 이제 명령력을 지키셔서 이제 100세까지 끄떡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앞으로 더욱더 건강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역력을 키우는 세 가지 방법.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만 바꿔도 면역력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명품 강연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명예무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